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전문 분석가 해축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9월 45일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포메이션은 5-4-1이며 3으로 도프는 제공권 경합에서 힘을 쓰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웨일즈 포메이션은 5-4-1이며 존스는 빠른 스피드와 직선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웨일즈는 전술적 완성도와 점유율 우위를 통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는다. 카자흐스탄은 수비적으로 버티더라도 역습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득점 기대치가 낮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슈팅 볼륨 차이가 누적되며 웨일즈의 안정적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차이가 아니라 점유율과 기회 창출 능력에서 모든 답이 보인다. 리투아니아 후방은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단단히 세우며 측면 풀백의 전진을 자제해 안정감을 우선시한다. 몰타 포메이션은 4-3-3이지만 실제로는 라인을 깊게 내리고 4-5-1 형태로 수비에 치중한다. 이 경기는 전술적 성향이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이라 득점 기회가 극히 제한될 전망이다. 리투아니아와 몰타 모두 수비 블록 유지와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며 전후반 90분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무득점 흐름 속에서 승부처가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며 무승부라는 결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조지아 포메이션은 4-3-1-2이며 공격 전개는 로브자니제의 발끝에서 시작된다. 튀르키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크티르콜루는 측면에서 순간 속도와 컷인 슈팅으로 위협을 가한다. 이 경기는 결국 로브자니제의 시야와 메크바비슈빌리의 돌파가 튀르키예 수비를 어떻게 흔드느냐에 달려있다. 튀르키예는 측면 의존적 전개가 단조로워지며 중앙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조지아는 에이스를 축으로 한 전술 파생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 경기 후반까지 공격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심리적 우위를 종합하면 조지아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리히텐슈타인 포메이션은 3-5-2로 두 줄 블록을 형성해 버티기에 나선다. 벨기에 포메이션은 4-2-3-1로 점유율과 공간 장악에 초점을 맞춘다. 리히텐슈타인은 버티는 전술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고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뒷공간 실점이 커진다. 벨기에는 루카쿠와 도쿠의 전방 파괴력에 더해 틸레만스의 전개력이 균형을 맞추며 루케바키오의 조커 카드까지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은 초반부터 원정이 주도권을 쥐고 후반에는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뎁스와 개인 기량의 격차가 스코어로 연결되며 벨기에가 승리를 확정짓는 그림이 유력하다. 불가리아 포메이션은 4-2-3-1이다. 니콜로프는 중원에서 전개와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하면 탈압박이 원활하지 못해 흐름이 끊긴다. 스페인 포메이션은 4-3-이다. 니코 윌리엄스는 터치라인을 따라 빠른 돌파로 상대를 흔들며 컷백으로 박스한 공격수에게 양질의 기회를 만든다. 이 경기는 홈 불가리아가 버티기 전술을 펼치겠지만 전개 속도와 마무리의 한계로 반격의 힘이 부족하다. 스페인은 측면 돌파, 문전 결정력, 중원 장악으로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불가리아를 상대로 스페인은 꾸준히 찬스를 만들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스페인의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슬로바키아 포메이션은 3-3-3이며 보제닉은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일선 압박에 나서지만 연계 속도는 더딘 편이다. 독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필크루그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지는 정통 스트라이커다. 독일은 농구식 아이솔레이션을 축구에 그대로 이식해 몰테마드의 개인 능력을 극대화한다. 슬로바키아는 한츠코를 중심으로 막아내려 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라인 붕괴로 실점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점유율 템포 전술 디테일에서 우위를 보이는 독일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아이솔레이션 전술이 어떻게 스코어로 직결되는지를 보여줄 무대다. 룩셈부르크 포메이션은 5-3-2이며 로드리게스가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과 연계 플레이를 책임진다. 북아일랜드 포메이션은 3-3-3이며
프라이스가 최전방에서 공중볼 경쟁과 연계 지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 경기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앙 밀집을 노리지만 오히려 전개가 무거워지며 루즈해질 공산이 크다. 룩셈부르크는 로드리게스 의존도가 높고 북아일랜드는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가 없다. 그래서 후반 교체 카드가 투입되더라도 경기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90분 내내 균형이 유지되며 무승부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는 4-3-3을 기반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폴란드는 3-5-1을 바탕으로 수비 숫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측면 공간은 윙백 한 명이 고립돼 부담이 크다. 네덜란드는 측면에서 2대1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파고들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폴란드는 윙백의 수비 부담이 크고 커버가 늦는 순간 크로스와 컷백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가더라도 결국은 네덜란드가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수리남 포메이션은 5-3-2로 수비 블록을 두텁게 세우며 실점 최소화에 집중한다. 파나마 포메이션은 4-2-3-1로 볼 위치에 맞춰 많은 인원을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든다. 수리남은 수비 블록으로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와 체력적 한계로 후반이 약하다. 파나마는 점유율 장악과 수적 우위를 활용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쥔다. 로드리게스와 디아즈의 공격 전개가 날카롭고 고도위의 조율로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결국 파나마의 점유율 기반 전술은 오늘 경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며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콜롬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디아스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강하게 흔든다. 볼리비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알가라냐스는 전방 압박과 제공권 경합에 강점을 보이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콜롬비아는 디아스 캄파즈 아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볼리비아는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 붕괴, 그리고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며 실점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콜롬비아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슈팅이 스코어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객관적 전력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어 홈팀이 안정적인 승리를 확정지을 그림이다. 우루과이 포메이션은 4-3-3이며 아기레가 전방 압박의 출발점으로 활동량을 책임진다. 페루 포메이션은 4-3-2이며 파울로 게레로가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진다. 이 경기는 수비 블록을 기본으로 한 두 팀의 맞대결이어서 공격 기회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우루과이는 속공과 세트피스를 노리지만 페루의 촘촘한 수비를 넘기엔 쉽지 않다. 페루는 게레로를 앞세운 단순 전개 외에는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따라서 후반까지도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며 무승부로 귀결될 확률이 가장 높다. 아르헨티나는 4-3-3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동시에 추구한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이 날카로워 수비 라인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베네수엘라는 4-3-3을 구사하며 수비 블록을 좁게 형성해 중앙 공간을 막는 데 집중한다. 론도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업으로 이선 합류를 이끌지만 전환 속도가 늦으면 고립된다. 이 경기는 발 빠른 공격 자원의 움직임과 느린 수비 라인의 한계가 맞부딪히는 구도다. 아르헨티나는 알마다와 알바레즈의 침투를 통해 끊임없이 뒷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블록을 단단히 세워도 순간 속도의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 간격이 벌어지며 홈팀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파라과이 포메이션은 4-2-3-1로 공격 전환 시 측면 인버트 루트를 적극 활용한다. 에콰도르 포메이션은 4-3-2로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하지만 핵심 미드필더 프랑코의 결장은 중원 장악력 저하로 이어진다. 파라과이는 알미론의 인버트와 사나브리아의 마무리, 엔시소의 전개가 삼각 패턴으로 이어지며 결정력을 높인다. 에콰도르는 프랑코의 결장으로 중원 압박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카이세도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체력적, 전술적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파라과이가 효율적인 공격 루트로 마무리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 포메이션은 4-2-3-1이다. 푸냐는 중앙에서 전방 압박을 풀어내며 대각선 침투로 측면 공간을 활용한다. 칠레 포메이션은 4-3-3이다. 알렉시스 산체스는 여전히 공격 전개의 중심으로 볼을 배급하지만 기동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 경기는 푸냐의 움직임이 곧 경기를 지배하는 키포인트다.
브라질은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들 것이며 칠레는 수비에만 몰리게 된다.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브라질의 공격이 더욱 날카롭게 이어지고 승부는 브라질 쪽으로 기운다. 결국 전력 전술 심리까지 모두 우위에 선 브라질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과테말라 포메이션은 4-3-3-3이다. 루비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힘을 보태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엘살바도르 포메이션은 4-1-4-1이다. 마우리시우는 중원 수비에서 단단하게 버티며 세컨볼 장악에 집중한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모두 수비 우선 접근으로 안정감을 추구한다. 때문에 공격 전개는 단조롭고 득점 전환율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은 유지돼 스코어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결국 답답한 경기 끝에 무승부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축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